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3% 떨어져서 끝났고요. 장 초반에 거의 투매급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내용이 움직였어요. 그게 환율입니다. 자, 환율 한번 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1430원 있죠. 여기 하이, 요게 24시간 환율이에요. 1430원까지 상승하는 부분이 발생을 했고, 한국 시장도 대부분 조금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리고 장중에 여러 가지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뭐 장중에 2차 계엄에 대한 찌라시, 그리고 탄핵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나 뭐 다양한 정치적인 리스크들이 불거졌는데,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원전이죠. 지금 하락할 때 두산에너빌리티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뉴스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정책 동력을 이룰 수 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에 대한 부분을 계속 밀고 갔었던 부분,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거는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부터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간 적이 있나요? 24년도 요때부터인데, 그렇죠? 24년 초반에 물론 여기 두산그룹의 대주주 일가들이 여기서 아주 큰 장난질을 치는 바람에 원래 하락해야 되는 그런 부분보다 더 크게 하락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초에 두산이나 두산에너빌리티나 이렇게 바닥을 찍고 상승했었던 부분을 보면 미국의 원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AI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는 봐야 된다. 이 내용에만 딱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상법 개정 관련된 이야기가 쏙 들어갔죠. 근데 민주당에서 거의 이 상법 개정은 통과시킬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상법 개정이 올라왔을 때 지금 대통령이 거부를 한다는 뉘앙스를 거의 뭐 오피셜하게 풍겼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상법 개정 관련돼서는 한국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나오고 있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결이 되면, 그렇죠, 어느 정도라도 이렇게 눌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상법 개정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너무 큰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을 바라볼 때 이래서 괜찮습니다, 저래서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정치인들이 많이 싸우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너무, 물론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지만 이번엔 뭐 너무 격하게 싸우는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사실 좀 보이거든요. 물론 이 계엄이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무섭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너무 심해도 좀 뭐 적당히 싸워야 되는데 약속대로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좀 걱정은 됩니다만은,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원전에 대한 수요 자체는 미국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정책에 대한 동력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두산을 포함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즉 원전 관련된 호재거리들, 이런 부분들은 훼손된 게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이 주가 보고 있으면 짜증이 나지만 이런 부분들을 환율을 기준해서 바라봐야 되고, 환율도 지금 1,400원부터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외국인이었을 때, 그쵸, 우리는 한국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그냥 좀 심하게 싸우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그래도 한국 시장이 너무 안 좋고 상법 개정 관련돼서 노이즈가 너무 많고, 그쵸, 그리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도 미증시로 너무 많이 떠났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받쳐줄 수 있는 세력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개인들도 떠나 외국인 기관도 떠나 그냥 한국 시장은 버림받은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올해 내내 계속됐어요. 올해 내내. 이제 막바지 단계에서 비상계엄이라는 정말 참 초유의 약재가 터진 건데, 이런 부분을 보는 것조차도 환율에 의해서 봐야 된다. 근데 이 환율이, 그쵸, 오늘 장중에 찌라시가 터진 그 내용을 보더라도 그래도 이제는 고가 구간에 있지 않을까. 즉 환율이 여기 1,420원을 찍고 다시 안정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1,400원대는요 한국은행에서 무조건 지켜야 되는 환율 가격대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다음 주는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안정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정치적인 뭐 그런 해결책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으나,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정도 했으면 했다. 그쵸?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정말 많이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안정권에 들어가 있는 오후 들어서의 그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투자 심리가 극단적으로 비관적인 부분에 놓여 있다는 것은 최소한 비싸게 살 수 있는 리스크는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사라 그랬습니까? 제가 반등을 확인하고 나서 왜 그랬어요? 주식은요, 철저하게 제가 이 제일 강조를 드리는 이야기인데 지금 뭐 원전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원전 관련된 이야기는 그렇게 크게 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예전에 있었던 대형 원자로를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전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냐면 SMR이라고 그러잖아요.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이건 범위가 넓지 않아요. 그러면 설치가 용이하죠. 이걸 잘 지을 수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이런 부분을 설계하는 게 미국의 SMR, 즉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반도체 있잖아요. 반도체를 가지고 뭘 하냐면 미국에서 미국 기업들이 인텔, AMD,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은 설계만 합니다. 그럼 이거 생산 어디서요? TSMC.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가는 거죠. 제약이나 화장품 한번 보세요. 그렇죠? 원료에 대한 뭐 배합이나 성분 등에 대해서 설계. 뭐 제약이나 화장품이나 똑같죠. 어디서 만들어요? ODM 업체. 여기서 만들단 말이에요. 한국 콜마나 뭐 이런 데서 만드는 거죠. 지금 이런 구조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뭐 대형 원자로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뭐 앞으로 있어야 되는 장벽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SMR 시대로 가면서 어느 정도 해소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AI 시대가 왔는데 미국에서 지금 뭐가 나와요? 전기 부족 사태.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가장 크게 수출하는 품목 반도체 빼고 그게 변압기입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미국으로 들어가요. 왜? 노후된 인프라를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인프라가 다 고쳐지면 근본적인 문제,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은 뭘까요? 원전 말고는 답이 없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한 겁니다. 올해 초부터.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뉴스케일 파워만큼 상승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그게 왜 그럴까요? 대주주들의 장난 때문에 그래요. 분할합병 관련된 내용들. 근데 분할합병에 관련된 내용들도 상법 개정이 이루어졌을 때는 정말 한국에 대한 새로운 그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비상계엄이라는 진짜 초유의 악재가 터졌지만 이런 부분도 이번 주말이 지나면 얼추 이렇게 좀 안정되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생각보다요. 여기 업종 차트를 보면 시장에 대한 부분이 너무 낮아졌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낮아지잖아요. 그럼 환율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거보다 더 낮아진다는 건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는 건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순순히 가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 정치적인 그런 부분보다 지금 상황에서 아니 시장이 이렇게까지 빠졌는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성장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까지 돈을 더 벌 수 있을지 이걸 가지고 보거든요. 근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밸류에이션이 성장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평가로 바뀝니다. 즉 올라갈 때는 PER을 기준해서 잡고요. 내려갈 때는 PBR을 기준해서 잡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냐? PBR 1배 이하는 물론이고 0.8배 수준이다. 즉 가지고 있는 총 자산 대비해서 20%만큼을 적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 시장이 이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기는 어렵고 이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그쵸 가격 기준에서 봐야 되고 그랬을 때 지금 구간이 매수 적기는 아니지만 확인하는 구간을 지나쳤을 때는 매수 적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고요. 금요일 장이 아주 안 좋다. 시장은 환율에 민감하지만 최근에 더 민감한 구간이 오고 있고 장중에 2차 계엄 가능성 찌라시 그리고 탄핵 가능성 등 정치 리스크 뭐 시장이 뭐 장 초반엔 투매 구간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있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투매는 동참하면 안 된다.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비상계엄 이후의 상황은 환율이 움직이면 전국에 불안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 이거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외국인이 한국 밖에서 한국을 봤을 때
그렇죠? 어떤 시각으로 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뉴스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불안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제일 큰 도시라고 하는 서울에 뭐 탱크가 돌아다니질 않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충분히 불안해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환율로 보여지고 있는 건데 그런 이 시각에 대비해서는 환율 1,420원, 1,400원부터 튀기 시작했으니까 20원 정도 상승세가 나오는 건 이 정도까지만 지키면 된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 나오는 그 구간도 1,420원을 넘더라도 크게 넘지 않는지 요 정도만 지켜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켜보는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시장이 반등 나올 겁니다.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도 반등이 나올 건데 어떻게 어떤 관점에 의해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 안 받아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여기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격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실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래요.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비트코인 가격에 맞춰서 우리기술 투자를 매매하는데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 같아서 우리기술 투자를 내가 뭐 사겠다 그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올라간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이 튀기 시작하면 우리기술 투자가 꿈틀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 맞춰서 또는 비트코인은 멈춰 있고 우리기술 투자가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그 급등락하는 구간에서 내가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서 뭐 어저께는 좀 하락폭이 좀 컸지만 비트코인 10만 달러까지 갔는데 우리기술 투자는 쭉 빠졌죠. 그럼 이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을 잡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여기 그렇죠? 이쪽 구간 6월, 7월 달 이쪽 구간에서 충분하게 매매할 구간을 제가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실제 뭐 두산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별로 매매한 결과 14%, 4% 이렇게 수익 구간을 제가 만들어 냈고 이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하고 있고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격을 봐야 되는지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 가격에 대한 부분 즉 주도주가 저는 바이오, 원전 그리고 조선 그리고 하나 더 화장품 이렇게 봅니다. 이 네 가지 종목군들을 어떻게 내가 골라내야 되는지 그 부분을요.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안에 주도주를 잡아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 타점을 보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해야겠죠. 이 두 가지 내용을 제가 함께 준비를 해놨고 이것도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불안한 시대가 됐습니다. 뭐 서울 시내에 탱크가 돌아다닐 줄이야. 근데 이런 부분들도 이번 주말이 지나가면 조금 안정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원전은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나옵니다. 뉴스케일 파워나 이런 종목군들 좋아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매도할 구간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한국 시장이 너무 나쁜 상황에 있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정말 좋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12월 달부터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연말이나 연초에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